감사합니다. 기초완성반 20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경겁제가 사회궁에 있고 그런 비경겁제와 무리짓거나 어울리는 사주 형태를 이제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비견과 겁제의 이론 수업을 조금 많이 했죠. 좀 진도가 좀 천천히 나가긴 했지만 명리계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사는 십성인 이 비경겁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세상은 내가 믿는 대로 돌아간다인데 그러면 결국 명리학으로 세상을 공부를 하게 되면 명리학에서 이놈 저놈 나쁘다 그러면 정말로 세상에 그러한 존재들이 나쁜 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내가 뭔가를 그렇게 믿으면 그 믿는 것이 실현되는 형태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갑니다. 비경겁제는 나쁘다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품고 사주를 비경겁제 나쁜 놈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정말 내 환경에서 나타나는 나의 비경겁제들인 형제, 친구, 대중,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로 그 나쁘다는 관념을 입증시켜주는 형태로 그 짓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역시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나쁜 놈이었어가 아니라 내가 그놈들은 나쁜 놈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나쁜 역할로 다가온다. 이런 관점으로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뇌피셜 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자들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생긴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본다라는 거와 같은 거죠. 근데 이 명리학으로 기준을 잡아달라고 하면서 뭐는 나쁘고 뭐는 나쁘고 뭐는 나쁘고 뭐는 나쁘고 사실 명리학 잘못 배우면 10개 중에 8, 9개가 다 나쁜 거야.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요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그런 형태인데 그렇지 않다. 어떤 정부 조직,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신생국가가 있다고 쳐요. 아프리카의 신생국가, 막 부족사회에서 국가를 방금 이뤘어. 그래서 이제 막 원시문화에서 부족국가를 이룬 나라에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 선진국에. 그럴 때 봅시다. 국방부에서 전문가를 초빙했어. 그 국방부에서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주로 무엇을 알고 싶을까? 어떤 놈이 적이고, 저걸 어떻게 죽여야 되고, 저걸 어떻게 무찔러야 되고, 간첩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게 간첩이고, 간첩은 어떻게 때려잡아야 되고, 그래서 적 피하 식별을 구분하는 형태로 주로 전문가를 불러서 공부를 하겠죠. 국방부가 부르면. 만약에 경제부처에서 전문가, 선진국의 전문가를 부르면은 주로 어떤 관점으로 공부를 할까? 어떻게 하면 경제를 부강하게 이룰 수 있을까? 소득을 증진할 수 있을까?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만약에 여성가족부에서 부르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남녀 평등을 이룰 수 있을까?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이룰 수 있을까? 여성의 사회 참여를 이룰 수 있을까? 출산율을 높이고 가정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매맞는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명리를 공부할 때 내 안에 국방부에서 명리를 공부하자고 했는지, 내 안에 재경부에서 명리를 공부하자고 했는지, 내 안에 사람을 알고 싶어요 하는 비겁부에서 사람을 공부를 하자고 했는지에 따라서 사주를 보는 각도가 달라요. 제가 똑같은 강의를 해도 어떤 분은 피하 식별 나쁜 놈 좋은 놈, 그러니까 어떤 놈이 나쁜 놈인데 어떤 놈이 좋은 놈이네, 어떤 놈이 사기꾼인데 어떤 놈에 사기당하는데 어떤 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일종의 국방부나 재난대책본부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이렇게 하면 나라가 잘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매맞는 여성이 줄어들고요, 이렇게 하면은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국방부에서는 그딴 거 필요 없고, 그러니까 누가 도둑놈이냐고, 어떤 놈을 내가 잡아 넣어서 고문하면 되냐고, 이런 관점이죠. 사실 국방부의 의견으로 전문가가 오면 그 나라는 간첩은 잘 잡을지 몰라도 경제 발전, 행복 추구 이런 거는 다 사라져 버리죠. 국방부에서는 그런 거 관심 없잖아. 뭐 경제 발전, 행복 추구가 어딨어. 나라를 잘 지키는 게 경제 발전,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하지. 간첩 잘 잡는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건 국방부 나름의 방법이죠. 내 안에 위협, 내 안에 불안 심리가 명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의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는 지식 정보를 이따만큼 배워가지고, 그래 역시 내 생각대로 세상은 도둑놈 쓰레기가 가득하고 나쁜 놈이 가득했으며 내 팔자는 거지 같은 팔자였어. 우리 어머니는 거지 같았고 나는 부모 복도 없었고 자식 복도 없었고 형제 복도 없어. 라는 식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 뭐 위험 요소는 좀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행복은 저 너머에.
행복은 저렴해요. 사실 위험 요소도 단기적으로 줄지 몰라도 좀 있으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일명 징크스를 많이 만들지 마세요. 어떤 징크스? 불행한 징크스를 많이 만들지 마세요. 서양에서는 검은 고양이 보면 재수없다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도 재수없는 징크스 있죠. 뭐 4자, 뭐 666, 뭐 이런 재수없는 징크스. 요즘에 9도 가세했죠. 9수 해가지고. 요즘에 하나 더 가세했죠. 19. 뭐. 옛날엔 19금 하면 설레였는데 요즘은 19금 하면 코로나죠. 뭐 이제. 그러니까 안 좋은 징크스 만들지 말라고. 저 택시기사가 아침에 여자 태우면 재수없다. 그것도 징크스잖아. 근데 진짜 재수가 없어. 정말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정말 재수가 없다고. 왜 재수가 없는 거야?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내서 재수 없는 상황을 끌어낸 거야. 내가 뭐가 믿는 게, 그러니까 아침에 여자를 태우면 재수가 없다라고 택시기사들한테 설문조사했어. 정말입니까? 정말이다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10명 중에 7명이 정말이다. 내가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안 믿을 수가 없다. 정말 첫 손님으로 여자 태우면 재수 없다. 그게 뭐냐고.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난 모르겠다.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걸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 어느 나라의 국민 정서가 여자는 수학을 못한다. 어느 나라, 야, 여자들은 원래 논리적인 회로가 안 들어가서 집도 잘 못 찾고 원래 수학 못하는 거야, 여자들은. 그거를 믿는 나라에서는 정말 신기하게 그 나라의 여학생들은 수학 성적이 떨어지고 집을 잘 못 찾아가더라. 그런데 그러한 관념이 전혀 없는 서구 북유럽의 여자들은 수학 잘만 하고 집도 잘만 찾아다니더라. 무의식의 암시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삶의 패턴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 운이 좋아지는 거고, 난 역시 남자 복도 없고 여자 복도 없고 부인 복도 없고 몸 복도 있고 엄마 복도 없고 받을 복도 없고 친구 복도 없고 나는 역시 배렸어라고 하면, 그래, 너가 믿는 것을 입증시켜 줄게 하는 현상들이 더욱 가열차게 일어난다. 그럼 사주 배움은 독이에요, 득이에요? 독이야, 독. 사주를 배울 때 독으로 배우시면 안 됩니다. 과학계에서 커피의 효능을 검사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커피 안 먹는 사람과 커피 먹는 사람을 대조를 했더니 평균적으로 커피 먹는 사람들이 건강이 더 좋았어. 수명이 더 늘었어. 근데 특이하게도 커피 먹는 사람 중에서도 어떻게 커피를 먹으면 건강에 이롭고 어떻게 커피를 먹으면 건강에 나쁘다는 거야.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종이에 걸러 먹거나 기름을 제거해서 먹으면 평균 수명이 20% 상승했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에스프레소 진공으로 꽉 해가지고 기름까지 다 먹으면 아무 차이가 없었더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커피가 건강에 좋아요가 아니라 어떻게 먹었을 때 건강에 좋아요. 명리학도 어떻게 배웠을 때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내 운이 좋아져요. 어떻게 하면 오히려 운이 나빠져요. 라는 개념으로 보세요. 비경겁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좀 말이 많아져. 왜 그러냐면 비경겁제가 명리계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십성이다 보니까, 아까 말했죠. 저 피아노를 대충 배우고 오면은 피아노 가르치는 시간이 더 늘어난다고. 아예 그냥 피아노를 하나도 안 배워가지고 오면은 야,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피아노 그렇게 치지 마 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 좀 말이 많아지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비겁과 관련된 사주 첫 번째 코너는 비겁과 비겁의 관계성입니다. 나의 비겁으로 사회의 비겁과 무리짓는 사주 형태를 보겠습니다. 나의 비겁으로 사회의 비겁과 무리짓는 사주. 일시의 비겁이 있고 연월에도 비겁이 있는 경우겠죠. 그럼 연월의 비겁과 일시의 비겁은 무엇일까? 연월에 있는 비겁은 내가 태어났더니 이미 사회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고, 일시의 비겁은 내가 만들어서 무리지은 무리들 같은 형태인 거죠. 기본적으로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은 사람과 관련된 파벌 경쟁이 많이 벌어져요. 관하고 비겁하고 같이 있으면은 조직에 들어갔는데 그 조직에 파벌이 있다는 뜻인 거야. 그 사람들하고 척지면 이제 괴로운 거고, 그 사람들하고 합치면 이제 나는 세력을 얻은 거야. 어느 회사에 갔는데 보니까 부장님 파하고 본부장님 파하고 과장님 파로 이렇게 파가 나눴는데 서로 사이 안 좋아. 어느 파가 힘이 세지? 어느 파가 나하고 잘 맞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주에서 그 비겁들이 합을 이루고 있으면은 서로 다른 파벌의 사람들을 하나로 합치는 역할이 나의 역할인 거고, 만약에 형충파돼 있으면 그것들이 분열돼서 각자 성장하게끔 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역할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나의 비겁으로 사회의 비겁과 무리짓는 사주. 사회에서 만난 비겁이 나의 개인적 비겁으로 연결이 되는 형태니까 비겁과 비겁의 연결성이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제가 비겁 많은 사주는 보통 뭐 그냥 재밌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서울대 하버드를 가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잘 만나서 성공하는 사주다. 서울대 하버드를 가서 성공할 확률보다 사람 잘 만나서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 초등학교만 나와도. 사회의 비겁이 개인의 비겁하고 연결되면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에서 나의 개인적으로 나와 팀을 이루는 사람들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군요 라는 형태죠. 만약에 무슨 뭐 힘든 직장에 들어가서 힘든 일을 꽉 입을 깨물고 했더니 나를 잘 본 나무계 부장이, 야, 자네 참 괜찮네.
자네 이 일 한번 맡아보겠나? 라고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연결이 되더라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아무튼 사주에 비겁 많으면 사람 관계가 중요하다. 사주에 비겁 많은데 상담하러 와서 저는 사람이 너무 싫어요.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다 왼수예요. 사람들이 미워요. 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이러면 이제 꽝인 거야. 그게 꽝인 거야. 근데 비겁 많은 사주가 저한테 와서 이번에 제가 학생회장 됐고요. 사람들이 자꾸 나를 대표로 밀어주고 있고요. 나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나랑 뭐 좀 하재요. 친구들이 잘 된다고 자꾸 나 좀 껴서 같이 해보자고 그러는데 이러면 사주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유튜브를 했는데 구독자가 팍팍팍 늘어. 그거 역시도 비경겁제가 많으면 군중동원력이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죠. 자, 비겁. 나의 비겁과 사회의 비겁이 무리짓는 구조. 뭐 삼자합이라는 것은 비겁과 비겁의 공통성이나 동질성, 같이 해야 될 일, 같이 공유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이왕이면 그게 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비겁과 비겁의 관계가 아주 잘 연결된다 같은 거죠. 옆에 있는 부서와 우리의 부서는 서로 각자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프로젝트를 함께 하라는 프로젝트가 떨어져서 우리가 그걸 같이 일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 친분을 가졌네. 이런 게 보통 삼자합이 생긴 거죠. 자, 샘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비겁으로 사회의 비겁이 무리짓는 구조다. 무리를 짓게 만드는 동기, 매개점, 이 삼자합이 있는지를 살펴보자. 원국에 없으면 운에서 들어오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일지와 사회는 1순위 연결점이고 시지와 사회궁은 2순위 연결점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천간은 드러난 대외적 심리적 관계, 지지는 실제 환경적 관계다 같은 거예요. 월지하고 월간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월지는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실체적 환경을 말하는 거고 월간은 그게 보여지는 측면, 관념적 측면, 표방된 측면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천간 지지의 관계를 제가 재밌게 얘기할 때 천간은 뭐고 지지는 뭘까? 지지의 환경에서 천간이 이루어지다 같은 거예요. 화장실에서 밥 먹었어요. 어디에서? 화장실에서. 무슨 일 했어요? 밥 먹었어요. 밥 먹는 곳에서 밥 먹었어요. 그럼 간여지동이죠. 밥 먹기 간여지동. 전혀 반대면 밥 먹지 않아야 될 곳에서 밥 먹었어요 같은 거죠. 그죠? 한국인인데 일본에서 살아요. 뭐라든가 일본인 같은 한국인이에요. 뭐라든가 용감한 척한데 나약해요. 뭐 이런 거 위아래가 다른 거죠. 화장실에서 밥 먹었어요. 화장실이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밥 먹는 현상. 이게 지지와 천간의 관계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몇 개 샘플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론보다 실제 샘플을 봐야 커져라. 자, 갑을병정 몇 개 샘플들을 좀 볼게요. 이런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지지를 볼까요? 묘월의 갑목이 임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역시도 사회의 겁재와 나의 독자성이 인묘진. 이건 너무 쉽네. 방합을 이루어버렸네요. 똘똘 뭉쳤네. 뭘로 똘똘 뭉쳤어? 진토라는 게 삼자합으로 역할을 하죠. 임목과 묘목에게 공통으로 할 일이 생겼네요. 진토를 다스리시오라는. 그래서 인묘진 꽃밭을 만드시오라는. 사주를 해석할 때는요. 십성적 해석과 십성적 해석은 뭐가 뭐를 극하고 뭐가 뭐를 생하고의 관계고 그 다음에 물상적 해석이 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치세요. 자, 임목과 묘목이 진토를 극한다. 이거는 십성적 해석이고요. 임목과 묘목이 진토라는 땅을 만나서 안정을 취하다. 이게 물상적 해석이에요. 약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진토는 임목과 묘목의 터전이 돼요. 일명 옛날 명리책에 보면 부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부목의 조건이 지지에 수가 가득하고 천간에 갑이나 을이 떴는데 토가 없을 때 그게 둥둥 떠다니는 토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떠다니는 갑목이라는 거는 이거를 현실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인성이 가득 여기저기서 빌어먹고 도움받고 다니면서 재성이 없음. 어떤 경제적 기반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밥 얻어먹고 저기서 도움받고 저기서 밥 얻어먹고 다니며 살았네. 뭐 이렇게도 해석되는 거예요. 옛날식으로 해석하자면. 그래서 갑목이나 을목한테 진술충미의 토는 경제적 기반이고 경제적 기반이 있으면은 방황하거나 헤매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안정성을 취하다, 소유물이 생기다, 내 영역이 생기다, 내 땅, 농경시대로 치자면 내 땅이 생기다, 내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마을이 생기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다.
어떤 떠돌이 석공이 어느 마을에 갔더니 불상을 만들고 싶은데 당신이 이곳에 불상을 만들어 주시오. 그럼 우리가 먹고 살게 해주겠소. 그럼 그 사람은 일을 얻은 거죠. 거기 거주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죠. 내 앞에 진토라는 겁재들이 진토라는 땅을 개간하고 이곳에 뿌리 내리고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내가 가가지고 묘목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을 가진 내가 인목이 가서 인묘진 방국을 만드니까 더욱 어울리더라라는 형태죠. 얘는 묘목이고 나는 인목이다. 근데 진토 이건 뭘까? 마치 군대로 치면은 창을 쓰는 군인들로 부대가 이루어져 있는데 나는 창을 잘 못 쓰지만 활을 잘 쏴. 그랬더니 잘 됐네. 우리 창도 쓰고 너는 활을 쏴. 그러면 우리는 완벽한 인묘진 한 팀이 될 수 있겠네. 이런 형태로 조금 다르지만 같은 계절끼리 만난 거. 이게 조금 다르지만 같은 계절이 꼭 미국에서 만난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 미국에서 만난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다 그놈이 그놈으로 다 아시안으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미국에 갔더니 아시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무슨 모임, 경제 공동체를 만들었네. 같은 형태. 그러면은 이 편제 위에 편관이 있다는 것은 뭔가 어떤 조직 단체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물 활동을 내 앞에 있는 겁재가 묘진 방합으로 우리가 남이가 하고 붙었으니까 이런 경우에 직장 들어간다면 친구 아버지네 회사에 들어가다. 선배의 회사에 들어가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이어받다. 아버지가 아무개 공무원이었었는데 나도 그 공무원 했다. 아버지가 육사 군인 출신인데 나도 군인 했다. 그래서 사주의 방합으로 이렇게 사회공하고 연결되는 경우에 보통 가업을 이어받다. 부모가 하는 일 하다. 아버지 의사, 나도 의사. 아버지 공무원, 나도 공무원. 아버지 선생, 나도 선생. 옛날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했고요. 다만 요즘 현대 시대에는요, 육친적 해석이 대폭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 사주를 볼 때는 육친적 해석을 대폭 빼세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겁재인데 아버지가 하던 일 내가 이어받다지. 옛날에 아버지가 목수면 나도 목수겠지. 아버지가 석수면 아버지다. 아버지가 장사꾼이면 나도 장사꾼이겠죠. 아버지가 관의 재산을 키워주는 소장농이면 나도 그 일 가서 소장농 하겠지. 옛날 같았으면. 그렇죠? 그리고 이 모임에는 끼리끼리만 모이겠지. 끼리끼리만. 외부인들 참여 안 시키겠지. 실력보다는 우리가 남이가가 중요하죠. 삼합은 보통 실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삼합으로 돼 있으면 오디션으로 들어가요. 제일 잘하는 애 오디션으로 뽑아요. 삼합은. 육합은 친한 애. 삼합은 혈연지연 학연. 혈연지연 학연 가족. 우리 마을 사람, 아무개의 동생, 아무개의 친구. 사이가 안 좋지만 내 동생이야. 이러면 방합. 옆마을 아무개지만 내가 친구야. 그러면 육합. 육합은 정으로. 삼합은 비즈니스적 관계의 실력으로. 이런 관계로 모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가족 회사는 방합이라고 비유하고 그 가족 회사가 잘 돼가지고 이제 글로벌 회사로 키우려면은 삼합 회사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 삼합 회사의 과도기에서 기존의 족벌 세력과 새로 들어온 전문 경영인들 사이에 마찰이 생기는 거. 그런 거 흔하게 나타나죠. 중간 정도 되는 회사가 큰 글로벌 회사로 키워려고 전문 경영인들을 불러왔는데 기존 집안들이 다 족벌로 돼 있으니까 아무개의 사촌, 아무개의 언니, 아무개의 누나, 아무개의 친척, 아무개가 세금 공금 횡령을 했는데 사장 아들이야. 이런 거 같은 거.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다. 요거는 방합으로 움직이는 형태, 겁재의 재물활동을 따라가는 형태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겁재의 재물활동을 따라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사주도 재물활동과 연결되는 게 사람 관계를 통해서 가죠. 옛날 시대에는 가족 관계로 많이 해석을 해서 육친 관계로 해석을 했지만 요즘 현대 시대에는 육친 관계의 해석을 대폭 줄여라. 왜? 갈수록 핵가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는 줄어드는데 집은 더 필요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계속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3대가 같이 사는 가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 사주의 월주가 부모로, 형제로 발현되는 경우, 시주가 자식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자식 컸더니 외국 유학 가버리고 안 나타나고 나도 성인 돼서 부모랑 떨어져서 살고 오히려 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직장에서 기숙사에서 같이 밥 먹고 살고 있으면 직장에서 밥 퍼주는 분이 엄마야. 그러면 엄마는 저기 어디 시골에 계신데 나는 지금 서울에 있는 회사에 있으면 집에서 나 챙겨준 사람이 엄마야. 그런 사람이. 그 위에 재성 달고 있으면 그분하고 결혼할 거고 이제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옛날에는 이거를 아버지가 부모가 하는 사업 이어받다, 마을 사람들이 하는 사업 이어받다가 되는 거고 요즘 현대식으로 치면은 선배, 친구, 친척, 다음에 같은 학교 출신,
동향, 동창회, 뭐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재물활동과 연결되다. 저는 친구도 없고 커뮤니티도 없고 학교도 그지 같은 데 나오고 어떡하죠? 그러면 동호회라도 들어. 동호회, 카페, 그게 일명 커뮤니티라 그러죠. 커뮤니티 활동으로 재물활동이 연결되는 사람이다. 그럼 여자는 어떻게 만나? 친구 소개로. 동호회에서. 원래 얘 여자였는데 나에게. 결혼하고 보니 호랑이네. 뭐 이제 이런 모습인 거죠, 이제. 자,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응용을 좀 해봐요. 자, 갑인이 재주를 한 번 더 넘으면 을묘가 돼요. 갑인이 재주를 홀딱 한 번 더 넘으면 을묘로 변신. 60갑자에서 갑인 다음 을묘니까. 갑인의 장점은 나는 하고야 말 거야 라고 을묘는 바위가 막으면은 갑인은 바위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게 갑인이라면 을묘는 여기서 융통성이 더 가해지죠. 그래서 너 안 비키면 내가 피해 갈게. 이렇게 내가 돌아갈게. 라는 형태가 되죠. 좀 더 융통성이 있다. 그래서 갑인의 대인 관계가 좀 뻑뻑하다. 의리로 치는 얘는 절대 안 변해. 이런 게 갑인의 성격이라면 을묘는 잘 변하죠. 잘 순응하죠. 그러면 상대에게 잘 맞춰주는 게 을묘다. 하지만 을묘도 자기 주관이 매우 강하다. 내가 휘어간 것이지 나의 성질을 바꾼 게 아니야 라는 거죠. 내가 휘어간 것이지 성질을 바꾼 게 아니야. 융통성이 있다. 묘진 방합으로 돼 있다. 이것도 인묘진 방합으로 돼 있죠. 이런 경우는 내 앞에 선행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재물활동을 내가 이어봤다. 마치 뭐 할아버지가 일군 밭을 내가 물려받아서 그 밭 일구다. 그 일거리 맡아서 하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 이제 친족이나 이런 육신으로 해석하지 않게 되면은 외국에 가서 만난 사람이 연결해준 일거리에 나도 같이 들어가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거 역시 비겁하고 연동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 역시나 사람 잘 만나야 한다. 대인관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보고 대인관계가 좋아. 사람 복이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안 맞아. 대인관계가 좋아야 해. 사람 관계를 잘하면 너한테 행운이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손님들이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사람 복이 있어요, 없어요? 네 하기 나름이야. 이러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해. 나도 돈 좀 벌어보려면은,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갑인이라 융통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네,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자, 이 편제가 정인으로 나에게 수생목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이 임진이 무척 괜찮죠? 나에게 뿌리도 내리고 있으니까 근거지도 되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도 많으며 묘목과 임목이 함께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데 관이 없다. 이게 보자고요. 재성 하나에 비견들이 여럿이 붙어서 임묘진 목국으로 변했으니까 이거는 거지 아닙니까?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할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요. 거지가 아니라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야. 일부 그런 사람들도 있어. 열린 시장이란 뜻이에요. 이 진토는. 진토는 인묘에다가 흙 뿌려놓은 거야. 인목도 들어있고 묘목도 들어있는데 거기다가 흙을 뿌려서 진토의 모습이 만들어진 거야. 버라이어티, 외부로의 다채로움. 그러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개방된 열린 시장이란 거죠. 마치 아무나 가서 포장마차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가끔 서울시에서 용산 그쪽이나 무슨 세빛둥둥섬인가? 그쪽에 가면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열리는데 예전에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씩 서울시 저녁 야시장이라는 게 열려서 누구나 서울시에 등록만 하면 거기 가서 내가 팔던 물건 팔 수도 있고 내가 뭐 그림 그려주고 돈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하는 쉽게 말해서 개나 소나 다 참여하는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시장. 이게 열린 시장이에요. 진토. 비겁이 많은 시장. 나쁜 시장이 아니라 열린 시장. 이분이 어부면 독점 시장에서 고기 낚아요? 아니면 누구나 잡을 수 있는 어장에서 고기 낚아요? 누구나 잡을 수 있는. 이분이 만약에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해 오면 나만 수입해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수입해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수입해 올 수 있는 거. 그래서 열린 재물 환경에서 움직이고 있다. 근데 인목이 진토를 보게 되면 이게 격각을 쳐서 좀 매끄럽지 않았는데 내가 가세하게 되니까 인목과 묘목이 함께 진토의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이게 매끄럽게 장사가 어우러진다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동네 열린 장터 같은 느낌이에요. 동네 열린 장터. 근데 거기에 인성이 올라가 있으면은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석하면 뭘까?
면허, 자격, 학문, 지식, 정보, 컨텐츠 같은 거죠. 그럼 이 열린 시장